커뮤니티에 올라온 1억 6천만 원짜리 그랜저 택시를 모는 청년. 그랜저가 이렇게 비쌌나 싶은데 내용을 보면 차값은 3천만 원이고 번호판 가격이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번호판 가격이 1억이 넘는 게 말이 돼? 나 싶지만요. 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제가 2005년도인가 거기 살 때는 6,400 남바 값이 한 3분의 2 정도면 됐을까. 경기도도 집 나름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호판은 그냥 번호판이 아닙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말하죠. 개인 택시 면허는 다른 면허와 다르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면허값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비싼 곳은 2억 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는 원래 자격을 갖추면 지자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왜 비싼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사는 걸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우선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우리나라 개인 택시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볼게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렸지만 타고 다닐 교통수단은 부족했죠. 특히 버스가 지금같이 많지 않은 데다 노선도 얼마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수가 워낙 적다 보니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정부는 이때부터 부족한 택시를 대대적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늘리려 했던 건 법인 택시였습니다. 기업화가 돼야 정부 규제도 받고 뭔가 안전도 하고 제대로 서비스도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 택시 회사 제도가 먼저 생겨났거든요. 하지만 법인 택시는 정부가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가봉보다도 못 사는 그런 시절인데 택시 한 대 값이 엄청나니까 도저히 그 회사를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차릴 수 없다 보니 편법이 성행했고요. 지금 전세버스와 같이 지입제식으로 편법적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운영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회사지만 회사가 아니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멀쩡한 회사는 생기지 않고 개인이 차를 사 회사 이름만 빌리는 편법이 늘어나자 정부는 택시 정책의 방향을 바꿉니다. 개인이 택시 모는 걸 허가해주는 개인 택시였죠. 서울시는 새로 개인 택시 565대에 대한 면허증 수여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또 10,000대를 더 늘릴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 교통 소통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뀐 택시 정책은 택시수를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택시기사들은 벌이도 좋았습니다. 예전에 막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좀 나으셨나요, 벌이가? 그때는 낫죠. 88년도, 80년도. 그때는 벌이가 너무 좋았어요. 한 기사에 따르면 80년대 택시기사 평균 수입은 당시 대졸자 초임의 3배가 넘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특별한 혜택까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 게 뭐냐 하면은 면허를 영구히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한번 면허 나오면은 100년이 가도 이 면허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매매는 물론 상속까지 정부가 허용하면서 택시를 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택시 수도 20년 사이 약 8배가 늘어났죠. 특히 개인 택시 비중이 급증하면서 1990년엔 전체 택시의 절반을 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늘어난 택시.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택시는 늘어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줄기 시작한 거죠. 90년대 들어 자가용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이 정비되면서 80년대 20%에 가까웠던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8%까지 떨어집니다. 도로 위 빈 택시가 점점 늘어났고 결국 정부는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별로 택시 수를 제한하는 택시 총량제였죠. 하지만 택시 수를 줄이려면 이미 발급된 면허를 다시 회수해야 했는데요. 이미 면허가 거래된 지 오래라 이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주며 자진 반납을 유도했지만 이 보상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훨씬 못 미쳤죠. 그 시가하고 서울시에서 사다는 시가하고 그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개인 택시들이 반납을 안 하죠. 실제로는 지금 8,500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거면 3천만 원대? 그렇게 하니까 누가 반납을 안 하죠. 결국 정부는 택시 수를 줄이지 못한 채 신규 면허 발급만 중단합니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발급한 개인 택시 면허는 2005년, 이후 18년 동안 발급된 면허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지역에서 몇 년 만에 개인 택시 면허가 발급되면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하자 개인 택시 면허가 귀해지면서 오히려 면허값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 앞에서 봤던 1억 6천만 원짜리 그랜저 택시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면허값이 오르다 보니 실제 택시 면허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청년보다는 5, 60대 고령자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40대 이하 젊은 택시기사는 4% 정도에 불과하고요. 65세 이상 노인 기사가 절반을 넘습니다. 운전기사들이 노령화가 돼갖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죠. 택시기사의 고령화를 우려한 정부가 2년 전 젊은 층 유입을 독려한다며 개인 택시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정작 억대가 넘는 면허값은 손도 대지 못한 데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면허값이 더 치솟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면허값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그때 그 6,400은 어떻게 퇴직금으로 사신 건가요? 그렇죠. 그 퇴직금으로 해서 택시 운전을 그만두실 때는 그걸 팔아서 퇴직금 명목으로 또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그래서 기사들은 면허값이 떨어지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타다가 들어오자 면허값이 30% 넘게 떨어지면서 택시 기사들 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제2, 제3의 타다를 굳이 막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득권에 대해선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택시를 뛰어넘은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내려도 문제인 개인 택시 면허값.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교통 플랫폼의 도전과 택시 기사들의 생존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유현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